누구도 그것에 쉬이 다가가지 밥을 못합니다. 만져보지도 않았어. 짚어보지도 안 하고 만져보지도 안 했어요. 죽은 사람이 뭐 영이 있다 하나 뭐 신기하는데 지금 이게 왜 여기 집집마다 거기다 집집마다 있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죠. 워낙 그냥 두는 거죠. 뭐 치울 수 없으니까. 차마 만질 수도 없었다는 거대한 바위. 포항시의 한 마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집 뒷마당에는 범상치 않은 터줏대감이 있다는데요. 집 주인보다 오래 이곳에 있었다는 바위. 요 앞에 집에 있지. 저 앞에 집에. 예. 저 앞에 집에 한 개. 또 요거 하나 있지요. 네. 요 집에. 정말 바위는 한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또 다른 집의 담벼락인데요. 이미 담벼락과 한 몸이 된 듯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한데요. 또다시 포착된 바위. 담벼락부터 마당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괴한 모습으로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구칠성매체로 와 칠자 이래 바위가 있었다. 자세히 둘러보니 거대 바위는 7개를 넘어 무려 11개나 됩니다. 앞서 봤듯 대부분 담장이 박혀 있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거죠? 담장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뭐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집과 집 사이, 마을의 담장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거대 바위. 오래전부터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에겐 공기 같은 존재였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었다는 바위, 과거에는 더 많았다는데요. 마을에서 한평생을 보낸 할머니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거 많았는데 이제 저 집을 지어보니까 하나 더 묻혀버렸지. 새로 또 있어들 들어오는 사람들 다 파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마을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 바위.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바위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 저 산에서 굴러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굴러왔다는 추측입니다. 옛날에 여기 산이라니. 아주 옛날에. 산이 원래 이렇게 여기까지 산불에 길었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아무래도 마을 뒷산과 연관이 깊어 보이는데요. 산 입구부터 단단하고 날카로운 암석들이 포착됩니다. 모양새는 마을에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색깔과 암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 마을을 점령한 바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이 암석은 태저감입니다. 태저감층이 지하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강암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열 변성 작용을 조금 받은 그런 암석이 되겠습니다. 마을 뒷산 꼭대기 역시 바로 이 퇴적암층인데요. 남아있던 암석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세운 흔적까지 발견됐으니 확인을 위해 다시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거대한 바위가 제작진을 맞이합니다. 크기가 상당한데요. 마을에 있는 거대 바위도 퇴적암,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이 바위들도 똑같이 퇴적암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에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쩌다 마을까지 오게 된 건가요? 이쪽 지방에서는 괸돌, 고인돌 그럽니다. 고인돌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인돌은 이렇게 2개의 받침돌이 덮개돌 아래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마을에 있는 바위는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4개의 바위돌을 주축을 해서 위에 큰 거석, 큰 돌을 얹어놓은 고인돌입니다. 이 미스터리 바위 아래에 있는 저 돌이 받침돌이라고 합니다. 받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바위인 줄 알았지. 나도 뭐 이쪽으로 시집하는 모르겠는데 보인돌라 카드요. 마을 주민들은 고인돌이라 굳게 믿고 이렇게 집주인을 따라 고인돌의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고인돌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정말 이 바위 고인돌 맞나요?
일반적인 형식 분류에 따르면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남방식 고인돌의 일반적인 특징, 큰 개석을 상속으로 해서 그 아래 이 지석을 고아놓은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을에 있던 바위는 남방식 고인돌인 건데요. 이렇게 덮개돌 아래에 받침돌 4개를 둔 것이 특징이랍니다. 바위산에서 떼온 거죠. 큰 돌을 채석을 할 때는 파내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습니다. 나무를 깔아서 이 돌을 운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로 석관이나 석박을 짜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배치하고. 지금 밑에 그러면 시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이 이 그 뼈의 그 보존을 잘 해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뼈가 인골이 출토된 사례가 몇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이라 매장된 뼈가 잘 보존되지 않지만 대구에서 발굴된 석관묘 13곳에선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 논에서도 고인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얼핏 유치원생이 그린 물고기 그림 같기도 한데 이것의 정체는요? 포항 지역의 암각하에 그려진 그림이 흔히 건파형 암각하라고 그래요. 어떤 역사나 기억을 남기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 조상은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성한 존재였던 고인돌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조상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봉실산 아래 만경강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봉동. 이 집 마당 아래에 바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곳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덮여있던 나무 막대를 하나씩 치우자 드디어 공간이 정상을 드러냅니다. 밖에서는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토굴.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비좁은 입구로 몸을 집어넣어 보는데요. 머리 조심해. 가려져 있던 어둠의 공간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좁은 입구와는 달리 토굴 아래는 의외로 넓고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토굴은 집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방 밑에 있지. 방굴에 밑에 있지. 방 구들 아래에 자리 잡은 토굴은 마루에서 안방에 이르는 길이만큼 이어져 있는데요. 토굴의 벽면을 살펴보니 진흙 사이로 커다란 돌덩이들이 보였습니다. 이 토굴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저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 거의 다 집집마다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 집집마다 토굴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 사실 확인을 위해 옆집으로 가봤는데요. 이 집 역시 마당 한켠에 토굴 입구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판을 덮어놓긴 했지만 모두 토굴입니다. 대체 이 마을엔 얼마나 많은 토굴이 존재하는 걸까요? 발견 이유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토굴이 한 40몇 개, 한 50개 정도 돼요. 현재 이 마을에서만 약 50여 개의 토굴이 확인된다는 건데요. 한 집 걸러 하나씩 있다는 토굴. 집 아래에서 발견되는 토굴의 용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토굴의 주인에게서 또 다른 단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 6.25를 맞았거든요. 풀로 저 방공 피난하는 게 있어. 기억이다. 폭탄 피하려고 지금 그를 거시는 것이지. 이게 뭐 집집마다 있다면 방공호지 뭐. 방공호란 전쟁 중 적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는데요. 집 아래에 자리한 토굴의 정체, 방공호인 걸까요? 군사 전문가에게 토굴이 방공호일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방공호라고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손색은 없어 보여요. 근데 방공호는 만들면 마을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폭격을 받으면 동굴의 구조물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집 아래로 길게 이어진 토굴은 폭격을 받아 집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매몰돼 방공호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 아, 방공호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나 부산과 광주 일대에서는 집집마다 커다란 방공호가 집 아래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혹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완주 지역에만 특별히 폭격이 많았다든지 뭔가 공습이 많았다든지 이래야 이 마을에만 있는 것이 좀 설명이 될 텐데 이 마을에 특별히 이 많은 폭격이 있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마을 곳곳 집집마다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토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주민의 집에도 토굴이 있는데요. 그 집 굴 안에는 정체모를 포대자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굴의 정체를 밝혀줄 실마리가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집이요. 생강농사를 주업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집을 짓기 전에부터 이 굴을 파서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은 거예요. 생강 농사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토굴. 토굴과 생강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생강을 저장하는 곳이죠. 생강굴입니다. 토굴의 정체는 바로 이 생강을 저장한다는 것. 봉동읍 일대가 다 생강 농사를 지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시베지기도 했고요. 지형 자체가 한 1m 정도만 땅을 좀 파보면 그 밑에 이렇게 자갈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고 문헌에 뭐 최소한 한 60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봉동마을은 600여 년 전에도 생강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이 마을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다름 아닌 생강입니다. 그랬군요.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 지형으로 생강 농사가 잘 되다 보니 생강을 보관하기 위해 토굴을 만든 건데요. 근데 왜 하필 구들장 아래 토굴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토굴의 온도 때문이라는 얘기.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한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 온돌의 열기를 밑으로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법으로 불리는 온돌,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기술이죠. 집 아래에 있는 토굴은 바로 위에 구들장이 있어 아궁이에 불을 떼면 온돌의 온기가 땅속까지 전해져 생강에 딱 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무너지지 않게 토굴을 만든 걸까요? 자갈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조성을 한 겁니다. 굴 자체를. 위쪽 면에는 이제 상판이라고 해서 아주 큰 바위돌 넓은 것이 층층이 이 옆으로 지금 윗부분을 돌로 이렇게 받쳐 있어요. 만경강 주변에 위치한 봉동. 먼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갈을 이용해 토굴의 벽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인근에는 밭 한가운데 위치한 토굴도 있는데요. 이건 집에서 발견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깊이만 5에서 9m를 자랑하는데요. 깊네요. 이것은 약 50여 년 전에 지어진 생강굴이랍니다. 생강의 대규모 저장을 위해서 땅을 깊게 파서 만든 수직 강화식 생강굴. 개미굴이 이렇게 방에 있잖아, 이렇게. 예?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책 보면 자연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문을 열고 쭉 이동이 가능한 내부를 따라가자 곳곳에 3톤에 이르는 생강자루가 보관되고 있었는데요. 한번 봐요, 몇 도인가? 내부 온도는 14도 생강을 정도 보관하기 나갈까요? 딱 좋은 15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사지면에 굴을 내어 문어발의 형태를 하고 있는 수평굴. 이렇듯 봉동 일대에선 다양한 형태의 생강굴이 존재하는데요.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승지식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받고 이거를 계속 후대에 또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토굴. 돌아오는 겨울에도 이 토굴에서 알싸한 생강이 알맞게 익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N이었습니다. 산 아랫자락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마을.
그런데 유독 단 한 채의 집만 유별난 곳에 위치해 있다는데요. 우리가 와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가 상상조차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있을 때가 아닌데 집이 있다고. 집이 절벽에 박혀 있다니까. 절벽에 집이 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가리킨 곳은 이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오르는 길도 만만치 않은데요. 길이 없나 봐요. 어찌나 가파른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벽에 있다는 수상한 집을 찾아 정상까지 올라왔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바위뿐. 아찔한 풍경만 이어졌는데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절벽에 대체 누가 살고 있다는 걸까요? 한참을 헤매도 보이는 건 바위뿐이던 바로 그때. 보이시나요? 처막 끝이. 네, 절벽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건 지붕입니다. 네, 험난한 길 끝에 있는 집을 찾아 저렇게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네, 들어가 보는데요. 자,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보지만 정말 아찔하죠. 네. 계세요? 대체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기대하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절벽 중턱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집 한 채. 낭떠러지에 지어진 아찔살벌한 집의 비밀을 지금 파헤쳐봅니다. 절벽에 매달린 듯, 바위에 박혀 있는 듯 오묘한 위치 선정. 아담한 한 칸짜리 방이지만 벽 한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정말 누군가 이곳에 살았던 것일까? 불을 뗀 흔적이 선명한 아궁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요, 근데? 아니 지금은 살지는 않아요. 예전에 옛날 옛적에 살았대요. 한 300년, 400년 됐을까 그게 내가 듣기로는. 언제 지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확실한 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절벽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절벽 바위에 붙어있는 주소판을 발견합니다. 주소지로 등록이 됐다면 주인도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비밀의 실마리가 밝혀질까요? 우선 등기를 조회해 집의 소유자를 찾아봤습니다. 네, 돼 있네요, 등기가. 다 변씨들인데 7명이에요. 집의 소유자는 어느 변씨 가문이라는 것. 수소문 끝에 그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분이 절벽 위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할아버지 성자 원자 호가 호암이에요. 성자 진자 그분은 호가 인천이십니다. 두 분 형제들이 여기서 학문도 하고 조선 중기의 학자인 호암 변성원과 인천 변성진 형제. 바로 이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노년의 세월을 보냈다는데요. 시간이 흘러 소실된 집을 그 후손들이 1954년에 다시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공명정대한 변성원의 인품을 빗대 두암 초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데 그렇다면 왜 절벽에 지은 걸까요? 신선처럼 살려고 이제 서당하면서 그런데 오면은 공기 좋고 아주 좋잖아요. 그 높은 데다 지었기 때문에 싹 밑에가 내려다보고 하니까. 자빈들이 막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뭐 정신이 좀 산만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을 선택했을 것 아닌가. 반드시 저 절벽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힌다는 것. 왜 명당이냐면 정남향인데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정남향을 많이 선호하죠. 정남향화가 만나서 절정을 이룬 배꼽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두암초당을 모셨던 것이죠. 바위산의 기운이 가장 강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길이 험난하죠. 험난한 여정 끝에 처마 및 기둥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주변에 주어진 자연 환경 여건을 반영하면서 또 약간은 중국 건축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 건축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중국의 일반적인 경우죠.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중국 산시성의 현공사.
예부터 중국에서는 절벽이나 동굴 속에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물을 짓기도 한다는데요. 덕분에 아찔한 시선과 맞닿는 크고 넓은 풍경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을 감상을 하면서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누전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 목재를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를 운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조립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절벽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벽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재를 맞추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산 아래에서 정교하게 다듬고 손질한 건축 자재를 이곳까지 운반해 조립을 통해 건물을 지었다는 추측입니다. 바위와 맞닿는 부분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계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못질 하나 없이도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조립한 흔적이 건물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덕분에 오랜 세월을 뒤로하고도 절벽에 홀로 매달려 굳건히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이 초당에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의 흔적이 쌓이길 바란다는데요. 어렸을 때 여기 와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혼자 여기에 자주 왔었습니다. 모든 잡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주 정성 들여 지은 집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아주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이제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랄 뿐이죠. 너무 좋네요. 작은 창 하나만 열었을 뿐인데 더없이 큰 하늘과 땅의 풍경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더할 것도 또 덜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